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세법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2024년도에 기출문제 하나를 보겠는데요, 계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24년도에는 계산 문제가 한 문제 나왔는데요, 그 한 문제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는가 하면요, 양도 차손을 묻는 문제가 나왔고요, 과세 표준을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용어 정리. 양도 차손은요, 양도 차익의 반대말입니다. 우리가 토지를 1억 주고 샀는데 8천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은 2천만 원 손해보고 팔았죠. 그때 손해본 2천만 원을 양도 차손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시죠. 문제를 보시면요, 이 문제는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거는요, 절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최근 이런 문제가 등장하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양도 차손 문제, 토지를 팔았는데 2천만 원 손해보고 팔았다. 이때 무엇을 구하라? 과세 표준을 구하라.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처음 나오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요, 실전에서 푸시면 안 돼요. 그럼 오늘 왜 하느냐? 이 문제는요, 굉장히 많은 지식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먼저 계산 구조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세율, 소득금액, 장기보유 특별공제, 미등기자산, 기본공제, 예정신고, 확정신고, 이 모든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요, 풀 수 있다 이걸 떠나가지고 양도소득세의 전체적인 틀을 한번 이번에 복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번 시간을 따라오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가시죠. 먼저 알아야 될 거는요, 계산 시험 문제는 과세 표준, 자, 건물과 토지비의 과세 표준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토지 A는 지금 양도 차손이 발생한 상태고요. 그러면은 이 적자를 보고 팔았으면은 이런 자산들하고 네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팅하는 순서가 법에서 정해져 있거든요. 따라서 그때 세율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지금부터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기본 구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산 구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표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죠. 지금 이 문제는요, 과세 표준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까지 다 해야 이 문제는 풀 수 있다. 따라서 장특공제, 기본공제까지도 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 있는 이 전체 틀은 반드시 암기를 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율 파트. 이 문제는요, 세율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였습니다. 자, 양도소득세 세율은,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건물은 40%, 토지 A와 토지 B는 기본 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만이 기본 세율이 적용되는 얘네들끼리 네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율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양도소득세 세율은요, 기본 세율입니다.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는 초과 누진 세율이라고 부르고요. 저는 B라고 부를게요. 기본이니까 베이식 B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이죠.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하는데 과세 표준이 크면 클수록 세율도 따라서 커지더라. 이게 초과 누진 세율이죠. 저는 그냥 B라고 부를게요.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기본 세율이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사례별 세율이라고 해가지고 특수한 경우에는 규제 목적으로 일정 세율을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거죠.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요게 23년, 24년, 2년 연속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 표만 기억하시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겁니다. 이 그림을 기억하셔야 돼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하나의 카테고리, 주택, 입주권, 분양권, 즉 주택과 관련되는 걸 하나의 카테고리, 이렇게 두 개의 카테고리로 구분을 해가지고 몇 년 보유하고 팔았니, 여기에 따라서 세율이 정해집니다.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1년 미만 보유하고 팔았다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팔았다. 그럼 40%, 무조건 40%. 2년 이상 보유하고 팔았다. 그러면 무조건 기본 세율. 그런데 주택 입주권 분양권은 훨씬 더 높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 가지고, 집을 가지고 장난하지 마라. 투기하지 마라. 그래서 1년 미만 보유하면 무조건 70%, 어마어마한 세율입니다. 1년, 2년 요 사이는 60%,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 세율. 다만 분양권은 얘는 1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 무조건 60%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에 등장합니다. 예, 당연히 시험 문제에 등장하겠죠. 따라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한 카테고리, 주택 한 카테고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 그림을 갖다가 머릿속에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다 풀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 토지, 토지비니까 얘는 이쪽이죠. 그죠? 그러면 건물은 몇 년 보유했습니까? 1년 8개월 보유했으니까 여기죠. 그럼 40%. 오케이. 건물은 40%다. 토지 A, B는 다 4년, 3년이니까 2년 이상 보유했죠. 따라서 2년 이상 보유했기 때문에 어디입니까? 이쪽이죠. 기본 세율. 네,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40BB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요. 자,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뺀다. 이런 계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틀은 반드시 암기. 자, 그러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뭡니까? 그렇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할 것. 따라서 시험 문제에 1년 얼마 보유했다. 이러면은 아예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 자, 그러면요. 모든 자산에 대해서 다 해주느냐? 그건 아니다. 그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이 세 가지 자산을 팔았을 때만 해준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토지, 건물에 한해서 해준다. 틀린 말이죠. 조합원, 입주권도 가능하다는 거. 자, 그러면요. 토지는 표 1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요. 상가를 팔았다. 표 1을 적용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표 1과 표 2로 구분해서 적용을 하죠. 그 중에서 자, 건물 중에서 주택은 다주택인데 내가 한 채를 팔았다. 그럼 표 1로 가고요. 문제는 자, 이렇게 되죠. 건물인데 주택을 팔았는데 이게 1세대 1주택이다. 그럼 표 2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은요. 고가주택을 팔았을 때 적용이 되고요. 양도가액이 10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다. 그러면은 얘는 표 2를 적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시험 문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토지, 건물이 주로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표 1과 표 2를 한번 보죠. 예, 표 1과 표 2는요. 표 1은 자, 보유기간에 따라서 공제율이 높아지는데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하면 30% 최고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했을 때 6%, 요거 하고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30%, 요것만 암기를 하십시오. 이 중간에 거는 기억하지 마시고요. 요 두 개만 암기를 하면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 아까 말씀드린 고가주택을 팔았다.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표 2로 가라. 이건요. 보유와 거주를 각각 적용을 합니다. 따라서 1년에 4%씩. 그래서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했다. 그럼 보유 12%, 12, 거주 12, 합쳐서 24%를 적용을 한다. 그리고 10년 이상 보유하면 40, 40이니까 합치면 80%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 1과 표 2를 적용하는데 이번 시험 문제는 표 1이 나왔어요. 표 1이 나왔죠. 예. 자, 보시죠. 건물과 토지니까 얘는 표 1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요. 지금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건물은요. 1년 8개월이니까 3년이 안 되죠. 따라서 얘는 안 된다. 토지 A와 토지 B는 가능하죠.
4년, 3년이니까 3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가능한데 이 문제는요. 친절하게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은 6%로 가정함이라고 문제를 쉽게 냈습니다. 그래서 6%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 기본 공제를 보시죠. 기본 공제는 여기 있죠. 양도 차익에서 장특 공제를 빼면은 양도 소득 금액, 여기에서 양도 소득 기본 공제를 뺀다. 그럼 과세 표준이 나온다. 자, 순서 꼭 기억하셔야겠죠. 그러면요, 여기서 이것도 기억하실 거 1년에 25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250만 원 저는 찔끔 공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250만 원 그렇게 절세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되는데 지금 250만 원 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보유기간은 관계없어요. 1년 미만 보유하고 팔았다 해줍니다. 다만 미등기 자산은 안 됩니다. 미등기 자산은 안 되고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미등기 자산은 안 됩니다. 따라서 미등기 자산은 장특 공제, 기본 공제 다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요. 여기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등기됨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이 문제는 기본 공제를 다 적용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기본 공제는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고요. 카테고리 4개의 카테고리를 구분하죠. 네, 부동산 카테고리, 주식 카테고리, 파생상품, 신탁수익권 이렇게 해서 각각 1년에 250만 원씩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예, 이건 기억하지 마시고 주식과 부동산을 동시에 팔았다 그러면 각각 250만 원씩 기본 공제를 받으시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조금 깊게 들어가면요. 이게 시험 문제 나와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내 국외 각각 250만 원을 적용한다. 부동산 카테고리는요. 특이하게도 국외 부동산을 팔았을 때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을 때도 250만 원을 해줍니다. 국내도 해주고 만약에 국내 국외 동시에 팔았다 그러면은 국내 250, 국외 250 이렇게 적용을 따로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자 동시에 여러 개의 자산을 팔았다. 그렇죠? 아니면 1년에 내가 여러 개의 자산을 팔았다. 그랬을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각 그룹에서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 금액부터 적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토지를 먼저 팔았네. 그러면은 250만 원 토지에서 다 공제를 받고 그 뒤에 내가 건물을 팔았다. 그럼 건물은 이미 250만 원을 썼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게 없고요. 토지에서 2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건물에 그 다음 건물은 50만 원 이렇게 순서대로 적용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적용을 받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요거는요. 조금 깊이 들어간 내용인데요. 동시에 팔았을 때는 어느 걸 먼저 250을 빼줄 것이냐. 아니면은 순서를 모르겠다. 나는 팔기는 팔았는데 토지를 먼저 팔았는지 건물을 먼저 팔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자, 이때는 누가 받을 것인가? 이때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예, 납세자가 마음대로 선택하시면 돼요. 동시에 팔았다 그러면요. 마음대로 선택을 하는데 세부담 최소화를 적용을 합니다. 즉 세금을 적게 내는 방향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면 됩니다. 이건요. 세율이 높은 자산에서 먼저 공제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모르더라도 동시에 팔았네 순서를 모르겠네 이때는 선택이 가능하다. 이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를 한번 볼게요. 같은 해에 여러 개의 자산 모두 등기됨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적용을 한다. 맞는 말이죠? 예, 그래서 이건 맞는 말 순서 기억하셔야 될 거. 자, 그럼 이 문제는 보시면요. 건물, 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250만 원을 어디에서 뺄 것인가? 여기 보시면은 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데 먼저 양도한 걸 보세요. 그게 뭐죠? 건물 보세요. 24년도 3월 10일에 양도했잖아요. 토지와 토지비는 자 5월달, 6월달이니까 건물에서 먼저 250만 원을 빼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요.
이 이론을 모르면요,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 공제까지 봤습니다. 예, 이번에는 미등기 자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등기 자산도 이 개념을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미등기 자산은요, 여기 보시면요, 자, 등기됨 이렇게 돼 있죠. 예, 이렇게 단서를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미등기 자산의 불이익입니다. 등기되지 않은 자산을 팔았을 때 어떻게 불이익을 줄 것인가? 이때는요, 총 5개입니다. 첫 번째, 비과세 감면 배제. 대표적인 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안 해준다는 거. 두 번째,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돼요. 기본공제 안 돼요. 그 다음에 최고 세율 70%를 적용한다. 그리고 기준시가 필요경비 계산 공제율을 적용할 때 낮은 율을 적용한다. 자, 이 5개가 불이익입니다. 시간이 되면은 5개 다 암기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이 빨간색 이 3가지만 암기를 하고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등기가 된 자산이기 때문에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받을 수가 있구나. 이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장특공제, 기본공제, 미등기 자산은 안 된다. 안 된다. 시험 문제에서는 등기 자산이니까 된다. 자, 신고 납부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 보세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 신고를 모두 안 했다. 어라? 자, 그러면요, 건물을 팔았을 때 건물에 대한 예정 신고 한번 해야죠. 토지를 팔았을 때 얘도 예정 신고, 토지를 팔았을 때 예정 신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3번을 신고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확정 신고가 있죠. 확정 신고 시 신고할 확정 신고 때 해야 됩니다. 그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정 신고, 확정 신고 개념을 알아야 돼요. 예정 신고는 예를 들어 가지고 9월 1일 날 내가 건물을 팔았다. 그러면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 신고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월 1일이니까 11월 30일까지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러면 오케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9월 1일 날 건물을 팔았네. 그러면 11월 30일까지 예정 신고를 했죠. 그러면은 오케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10월 1일 날 토지를 또 팔았네. 그러면은 12월 31일까지 토지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데 이때는 앞에 판 자산을 합쳐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정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케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합치지 않고 토지만 예정 신고했다. 그러면은 자, 다음에 5월 31일까지 확정 신고를 하면서 이 두 개의 자산을 합쳐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양도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된다. 이게 확정 신고가 되겠습니다. 만약 이때에 토지를 팔았을 때 건물하고 합쳐서 예정 신고를 했다면 확정 신고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이래서 예정 신고, 확정 신고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 차손을 통산하는 거. 자, 마이너스가 난 자산을 어떻게 다른 플러스가 난 자산하고 네팅을 시킬 것인가. 가장 중요한 또 포인트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말이죠. 9월 1일 날 건물을 팔았는데 2억 양도 차익이 발생했다. 그러면 예정 신고했겠죠. 그 다음에 10월 1일 날 토지를 팔았는데 1억 마이너스입니다. 손해보고 팔았습니다. 이때는요, 양도소득 금액을 통산해야 됩니다. 토지에 대한 예정 신고할 때 이 두 개를 네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2억 마이너스 1억이니까 1억에 대해서 토지 신고를 할 때는 신고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250만 원 공제는요, 기본 공제하고 똑같은 패턴입니다. 기본 공제도 부동산 카테고리, 주식 카테고리 이렇게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눠 가지고 카테고리별로 250만 원씩 공제받잖아요. 이 양도 차손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산하는 것도 부동산에서 손해가 났다. 그럼 부동산 안에서 지지고 볶고 하는 거지 주식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그룹은 뭐가 있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 3가지가 있죠. 예, 여기서 만약 어느 한 개라도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면 다른 그룹하고 통산을 하는 거죠. 1년 단위로 갑니다. 1년 안에 여러 가지 자산을 팔았는데 그 중에서 손실을 본 게 있다. 그러면은
1년 안에 판 자산끼리 합친다 이 말입니다. 예. 순서는요, 같은 그룹 내에서 통산한다. 당연하죠. 부동산 그룹에서 통산하는 거지 주식 그룹과 통산하면 안 된다. 다른 그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서, 같은 그룹 내에서 통산을 하되, 예, 같은 세율의 자산과 통산하라. 같은 세율의 자산끼리 먼저 통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세율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율이 중요합니다. 같은 세율을 먼저 보고 걔네들끼리 네팅을 시키고 그래도 남는 게 있다면 이제 몇 분의 몇 이렇게 해서 배분을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같은 세율 안에서 끝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세율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 자, 또 기억하실 거는요. 네팅을 할 때는 반드시 양도소득 금액을 네팅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받고 나면은 양도소득 금액 아니에요. 따라서 시험 문제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다 계산해 놓고 나서 자, 마이너스가 어디에 났지? 그럼 이걸 통산을 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다 해놓고 나서 통산한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기출문제, 말문제 몇 개 볼게요. 거주자가 국내 소재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같은 해에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 토지와 주식은 카테고리가 다르다, 그죠? 당연히 안 된다. 예.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그러면은 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토지가 같은 부동산 카테고리면 가능하겠죠. 자,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틀렸죠? 공제할 수 없다가 아니라 공제할 수 있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엄연한 부동산 카테고리예요. 따라서 이거하고 토지니까 당연히 공제, 네팅이 가능하다. 통산 가능하다. 예. 이제 비사업용 토지를 볼게요. 비사업용 토지는요, 여기 보시면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님 이렇게 돼 있죠. 따라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면 뭔가 페널티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요, 자, 비사업용 토지는요, 기본 세율이 적용됐을 때는 10%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1,400만 원 이하다 그러면은 원래는 6%인데 16%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하나 정도는 기억하세요. 이거 하나 정도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기본 세율에 10%를 적용을 한다. 그리고 장특공제, 기본공제는 됩니다. 미등기 자산은 장특공제, 기본공제가 안 되지만은 이 비사업용 토지는요 가능합니다. 비사업용 토지는요 그 개념이 내가 토지를 샀으면은 어떤 사업 목적으로 그 토지를 이용을 해야 돼요. 그죠? 내가 음식점을 하는 사람인데 토지를 샀다. 그러면은 거기에 음식점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걸 짓지 않고 그냥 토지 그대로 팔아버리면은 이건 비사업용 토지다. 투기 목적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규제를 하는 거죠. 기본 세율 플러스 10%. 자, 여기서 10%를 가산하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자, 지금부터 이제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 보시면요.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계산 문제는 항상 무엇을 묻고 있는가를 제일 먼저 봐야 되죠. 과세 표준을 구하라. 무엇의? 건물과 토지비. 건물과 토지비의 과세 표준을 각각 계산하라. 따라서 과세 표준을 계산하려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까지 다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장특공제, 기본공제까지 해야만 과세 표준이 나오니까요. 자, 그러면은 보시면요. 건물, 토지, 장특공제를 제일 먼저 한번 떠올려 보면요. 1년 8개월 보유했죠. 건물은. 따라서 장특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장특공제 안 된다. 얘는 B는 어떻게 됩니까? 4년 3개월 보유했으니까 가능하다. 그런데 적자가 났으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줄 것도 없죠. 예.
그 다음에 토지 B는요, 3년 5개월이니까 장특공제 가능하다. 예,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장특공제는 6%로 가정하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친절하게 6%만 토지 B에만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산 문제 가시죠. 양도 차익이 건물이 1,500만 원, 토지 A는 마이너스 2,000, 토지 B는 플러스 2,500. 자, 장특공제를 적용하는데 건물은 안 되고 왜? 3년 이상 보유 안 했으니까. 토지 B도 안 된다. 왜? 적자 보고 팔았으니까 해줄 게 없죠. 그럼 토지 B는 이제 6%, 2,500 곱하기 6%는 150만 원. 그러면은 2,500에서 150을 빼주면은 얼마 됩니까? 2,350만 원. 자, 양도소득 금액이 나왔죠? 양도소득 금액을 이제 네팅을 하면 되는 거죠. 같은 세율끼리. 건물은 40%, 토지 다 뭡니까? 토지는 기본 세율이니까 A하고 B에서 네팅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 마이너스 2,000, 토지 B는 2,350, 350만 원이 남았죠. 그러면 최종적인 양도소득 금액은 건물은 그대로 1,500, 토지 A는 제로, 토지 B는 350만 원, 이제 기본공제 250만 원. 순서가 어떻게 되죠? 그렇죠. 먼저 판 자산부터 한다. 언제 팔았습니까? 건물은 24년 3월 10일. 그죠? 제일 빨리 팔았네. 자, 그러니까 건물에서 250만 원 받으면 됩니다. 마이너스 250. 그럼 1250만 원. 그럼 나머지는 없죠? 받을 게 없죠? 이제 여기서 250 다 썼으니까. 그러면 이제 과세 표준은 건물은 1250. 토지 A는 없음. 토지 B는 350만 원.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요, 이런 스타일이 처음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복잡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요, 그냥 이론만 알자. 이게 제 결론입니다. 이론만 습득하자. 그래서 이 모든 건 복습하는 차원에서 오늘 계산 문제를 풀 거요. 한번 시간 되시면은 이렇게 표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쭉 따라가면서 기본적인 내용도 한번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